자, 셋째 시간 이어서 등기부 취득시효 164페이지입니다. 164.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단 출발이 되는 시점이 등기 한자로 출발이 되는데, 자, 지금 밑에 1번을 먼저 보게 되면 시효 완성자 명의로 등기가 격려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지나야 소유권 취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 처음에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위조해서 등기한 거니까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위조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갑인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이거를 팔아먹은,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이 등기를 받은 거죠. 위조해서 격려된 등기를 넘겨받은 거여서 여전히 무효입니다.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10년이 흘렀다는 거죠. 10년. 근데 10년이 그냥 흐른 게 아니라 이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주죠. 평온하게, 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 이렇게 10년을 채우게 되면 어쨌든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의 자평공선무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 등기 무효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등기가 돼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거죠. 무효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규정된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판례를 보게 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일단 등기 한자라는 그 기초가 되는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그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무효라도 상관없는 거지만 무효도 무효 나름이고, 만약에 이 무효가 이중 보존 등기 무효에 해당한다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복 등기 있죠? 이중 보존 등기. 이중으로 보존 등기 격려된 거 있죠.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개설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A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었거든요. 등기부가 개설돼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은 부동산을 놓고서 갑의 명의로도 등기부가 개설돼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중보존 등기죠. 이중보존 등기 나오면 선등기, 후등기 있을 때 뭐가 유효라 그랬어요? 선등기, 시간적으로 빨랐던. 그죠? 시간적으로 빨랐던 선등기가 유효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늦어버린 후등기 같은 경우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무효인 후등기 부를 기초로 위조해서 을이 등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병이 넘겨받았다. 그죠?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는 이 10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제도 자체가 무효 등기여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병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저 A를 상대로 막 소송 걸었던 거예요. 10년 지났으니까 내 거야. 근데 A가 아니 너 등기가 무효잖아. 아니 무효라도 상관없다 그랬어. 무효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랬어 라는 주장을 병이 펼쳤던 거죠.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무효도 무효 나름이야. 이거는 이중보존 등기잖아. 이중보존 등기가 돼버리면은
아예 등기부 2개 중에 하나를 폐쇄시켜야 되고 폐쇄 대상은 후 등기부가 폐쇄 대상이라는 거죠. 없애버려. 통째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 있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후 등기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안 된다. 네? 누가요? 네. 병이요?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를 수기로 작성 관리하던 그때 그 시절이어서 예, 그때 판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예.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예, 국가를 상대로 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충분히. 근데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판례는 제가 본 사실이 아직 없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자, 그리고 3번 내려갑니다. 등기에 승계가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자 명의로 꼭 10년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줄에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서 10년 등기되어 있어도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사람의 기간까지 합쳐서 합산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지금. 자, 밑으로 갑니다. 2번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 1번 단락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등기가 선이라는 게 아니라 선의 점유를 뜻하는 거죠. 무과실도 무과실 점유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다 추정되죠.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필요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까지는 뭐가 된다고요? 추정됩니다. 추정. 이걸 우리가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무과실 점유 같은 경우, 무과실 점유 같은 경우는 추정돼요, 추정이 안 돼요?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가 입증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단락입니다.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당시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점유 개시 당시가 점유를 시작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는 거지. 전 시효기간 통틀어서 10년 내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요. 자, 밑에 3번의 효과입니다. 효과.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 소유권 취득을 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10년만 경과돼도 소유자 될 수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 완성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거죠. 위조해서 말소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조당하면 소유권 상실돼요? 상실당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일단 현재 갑이 소유자인데 이 상태에서 을이 관계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를 가져왔다. 그럼 원인 없이 위조해서 등기 가져온 거니까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 갑은 위조당한 상태죠. 소유권. 갑은 소유권. 상실당해요? 상실당하지 않아요? 상실당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등기가 위조당한다라고 해도 물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이 무효 등기를 그대로 팔아먹어가지고 병한테 명의 옮겨주면은 일단 여기서는 이 등기 무효 등기 받은 거라서 계속 무효지만 이 상태에서 병이 10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거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병이 소유자 되는 거죠.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 그럼 10년이 경과됐으니까 결국 갑의 소유권은 상실되는 거죠. 상실된다. 등기는 효력이 유효로 바뀌죠. 부동산 소유자가 병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후에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위조해서 또 등기했다. 위조해가지고. 시효 완성된 후에 또 위조 당하신 거예요. 그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하여도 역시 이 효력은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죠. 즉 병은 소유권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겠죠, 병은. 이해되세요?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이미 취득했다. 근데 여기서 얘가 또 팔아먹으면, 팔아먹고 10년 지나면은 또 소유권 또 상실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미 10년 경과돼가지고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완성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거죠. 위조해가지고 등기가 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소유권 상실 당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확인을 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예제 문제 풀어보죠. 갑은 X 토지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입니다. 갑이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경우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요? 법인격, 법적인 주체라는 거죠.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는, 물론 자연인은 아니죠. 자연인은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법인이라 그래요. 법인. 법인격을 가진 주체, 법인이.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그 권리의 주체 같은 경우는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요?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 그러니까 이 법인 같은 경우도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갑의 이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은 전 기간을 통해서 전부 다 인정돼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10년 내도록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점유 개시 당시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점유 개시 당시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무효의 중복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무효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 시효가 되는 거지만, 무효 중에서도 이중 등기 중 후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중복 보존 등기라고 돼 있는데, 이 중복 보존 등기가 무효의 중복 보존 등기니까 지금 이거 후등기 말하는 거죠. 중복 등기, 후등기. 이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니은 거 디귿이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선점 습득 발견 보죠. 자, 첫 번째 무주물 선점입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이 선점의 대상이 되는 건 동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동산. 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땅이죠. 이거는 선점 대상이 아니고 국유로 처리합니다. 2번 내려갑니다. 유실물을 습득한 거.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은 일단 먼저 그 습득자가 일단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6개월이 됐는데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죠. 그러면 습득자 쪽에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유실물은 6개월. 자, 밑에 4번입니다. 매장물 같은 경우 파묻혀 있던 거를 누군가 발견했고 여기에 대해서 공고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죠. 그러면은 발견자 쪽에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 같은 경우는 이 둘이서 절반씩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땅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갑이 토지 소유자였고요. 여기서 매장물이 발견됩니다. 매장물 발견. 이 매장물을 토지 소유자 갑이 단독으로 발견했다면 갑이 다 가지면 되죠. 공고하고 1년
자, 근데 갑소유 땅이었는데 이 땅을 을이 임차인으로 빌렸고 임차인이 매장물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자하고 다른 사람일 수 있거든. 비록 갑의 땅이지만 발견은 을이 했던 거죠. 이때 매장물을 누가 가져가냐? 둘이서 뭐 한다고요? 절반씩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분할이 안 된다면 이건 이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쪼갤 수 없다면 공유로서 함께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이거요. 얘는 위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선의점유가 인정이 안 되죠.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죠. 이건 위조한 거다. 알고 있죠? 안 되죠. 그리고 자주점유도 인정 안 되죠. 자주. 그죠? 위조했습니다. 병은 매매해서 샀으니까. 병은 자주점유 인정되죠. 그리고 나한테 본권 없음을 등기 무효라는 걸 병은 모를 수가 있죠? 선이고. 서류 다 확인했으니까 무과실점.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취득시효 돼버리면 위조해서 그냥 10년 버티면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안 됩니다. 자, 166페이지. 자, 이제 부합 문제로 갑니다. 부합 문제. 자, 256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 뭔가가 와서 붙었다. 그럼 그 와서 붙은 그 부합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여기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갑이 소유한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쓰다 보니까 변기가 낡아서 변기를 새로 교체할 수 있죠. 그럼 변기를 설치한 건 을이 설치한 거잖아. 그죠? 나중에 임대차 끝나게 되면은 변기를 뜯어가요? 변기 냅두고 가요? 변기 냅두고 가죠? 왜 냅두고 가야 돼요? 합쳐졌다. 그래서 이거 부합물이라는 거죠. 예, 부합물이죠. 합쳐진. 그러면 변기를 취득한 거예요. 누가 변기를 취득해요? 갑이 취득해요. 그러니까 건물에 변기가 붙은 거예요? 변기가 건물에 붙은 거예요? 예? 변기가 건물에 붙는 거잖아요. 변기가 건물에. 그죠? 그럼 합성물은 갑 거다, 을 거다. 갑 거라. 건물주가 그 합쳐진 부합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아니 근데 건물이 지금 보니까 1억짜리 건물이에요. 그죠? 근데 변기는 지금 보니까 2억짜리 변기죠. 그럼 2억짜리 변기니까 합쳐진 거는 변기 을이 취득한다, 갑이 취득한다. 그래도 갑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건물이라는 부동산과 동산이 합쳐지면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러면은 을은 부합을 통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 상실됐어요? 을은 상실이죠. 을은 소유권 상실 당해버린 거죠. 부합 때문에. 갑 같은 경우는 부합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때 상실당한 자 같은 경우는 취득한 자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 청구, 부당이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에 동산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을 때, 자, 갑소유 건물 부동산에다가 을이 증축할 수도 있거든요. 층수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합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부합물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동산이 부합된 거다, 부동산이 부합된 거다. 부동산이 부합된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와서 부합되는 거는 동산만 있다고요,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다고요?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56조를 보시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와서 붙은 그 부합한 물건, 부합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는데, 뒷문장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속됐다는 것은 부속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거는 설치해 놓고 나중에 계약 끝나면 뜯어가도 되죠. 이건 합쳐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변기를 설치했다면 변기는 값거 맞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에 변기 말고 에어컨을 설치하셨다면, 자, 여기서 에어컨을 설치했다. 에어컨은 부합물이라고요, 부속물이라고요? 부속물이거든요. 한 부속물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갑소유물이에요, 을소유물이에요? 을소유물이라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의에서 동그라미 2번 단락이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을 한다. 자, 동그라미 3번. 부합한 물건의 가격을 살펴봤을 때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버릴 수도 있죠. 변기가 2억짜리 변기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소유자 쪽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2번입니다. 건물과 농작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수목까지 나와 있죠. 이건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위에 붙냐는 거죠. 자, 우리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그 정착물들, 우리 시험에서 세 가지를 물어보죠. 첫 번째가 건물, 두 번째가 농작물, 세 번째가 수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건물하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밑에 토지에 부합돼요,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죠.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다가 무단 신축을 해도 신축한 자가 건물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도 경작자 거죠.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수목 같은 경우는 이거 부합이 되거든요. 수목은 남의 땅에 마음대로 나무 심으시면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돼버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좀 분류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밑에 3번의 수목 부분에서요. 자, 일단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보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심은 자가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단식재했다는 거죠. 자, 이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 주인, 토지 소유자가 그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위쪽에 동그라미 1번 단락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어떤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나무 심었죠. 이런 경우는 이 수목이 부합하지 않고 그 심은 식재한 자의 것이 된다는 거죠. 뭐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전세권이나 임차권 갖고 있었다. 그 경우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하라 그랬죠. 또 어떤 경우에 합쳐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명인방법이요. 자, 수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죠. 예외적으로 수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거 명인방법을 갖췄다 그럼 부합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치고 편말 갖다 박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법에 따라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목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자, 셋째, 뭔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했던 경우라면은 이때 같은 경우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를 해줬네요. 근데 병이요, 을승낙만을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나무를 누가 심었어요? 병이 나무 심었죠, 지금. 을한테만 승낙 받은 거죠. 그럼 이때 병은 갑을 상대로는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다가 나무 소유권 주장해야 되는 거죠? 을한테다가는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갑으로부터는 승낙받지 못했죠. 네, 그래서 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건물 증축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간에도 부합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증축시키고 합쳐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끼리의 부합도 가능하다.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비교해서 봐두시면은, 자, 일단 2번과 3번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안에서 자, 증축했고, 자, 둘째 줄 같은 경우는 부합돼가지고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는 거죠. 이건 합쳐졌다는 거죠. 이러면 부합물이에요. 근데 그 밑에 줄은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죠. 이때는 이거 부속물로 처리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자, 내려가서 예제 문제 풀어보죠.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에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부속시켰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상권자 거다 토지에 귀속된다. 지상권자 거죠. 부합이에요, 부속이에요? 부속으로 봐야죠. 부속. 지상권자 거다. 오케이. 자, 니은입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경작한 배추네요. 배추. 네? 배추 이거 뭐예요? 농작물이죠. 배추. 농작물. 경작자에게 속한다.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했던 수목입니다. 자, 그러면 무단 식재했다는 거고, 이 경우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맞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권원회기에서 증축시킨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증축시켰는데 지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는 부합이라는 거다, 부속이라는 거다? 부합이라는 거죠. 부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임차인의 소유다, 건물 소유자의 소유다. 건물 소유자한테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는 거죠. 정답은 기흥리은 디귿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뒤로 가서 공유로 가겠습니다. 자, 168페이지입니다. 공유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지분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공유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한 개죠, 지금. 토지 한 개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이 한 개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무조건 한 개인 거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물건이 한 개면 소유권도 한 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단독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갑하고 을이 함께 소유할 수도 있는데 그 형태가 공유일 수 있는 거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그럼 소유권 몇 개 돼야 돼요? 그래도 소유권 한 개죠. 한 개인데 소유권은 한 개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50%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분. 소유권의 비율 형태로. 자, 갑은 2분의 1 지분. 자, 을도 2분의 1 지분.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1이 돼야 되죠. 합치면. 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을 쪼개서 절반씩 가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이라는 거는 그 효력이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지분은 첫째, 효력이 집중돼 있다, 효력이 분산돼 있다. 분산돼 있어요. 분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을 지분도 퍼져 있죠. 을 지분 퍼져. 이렇게 가지고. 둘째,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더 이상 공유하기 싫을 수 있죠. 공유하기 싫으면은 지분을 뭐 하면 되죠? 팔면 돼요. 병한테 지분을 양도해도 된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 있죠? 포기해도 돼. 포기해야지.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 저당권 설정도 가능. 그리고 세 가지. 양도나 포기나 저당권 설정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지분에 대한 처분이다. 처분이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놓고서. 여기서 저당권 설정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행 대출 받으러 갈 때 부동산만 이 담보 제공되는 게 아니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서 금전을 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밑에 좀 내려갑니다. 자, 의에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거는 물건이 한 개일 때 소유권도 한 개인 그런 주의를 말하는 거죠. 일물일권주의. 그러니까 공유라는 거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해요, 반하지 않아요? 반하지 않죠. 여전히 소유권 한 개니까요. 자, 내려간다. 공유 지분이요. 263조 밑에 보시면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요.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을 가지고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267조 내려갑니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네요. 만약에 상속인이 계셨더라면은 그 공유 지분이 상속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속인이 있어요,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 없죠. 그러면 지분은 어디로 가냐? 다른 공유자들한테 가게 됩니다. 이때 지분 비율로 가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입니다. 둘째 줄,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것도 지분 처분이에요. 이거 할 때 다른 공유자들 동의는 필요 없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포기는 어쨌든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자, 포기는 법률 규정이라고요? 법률 행위라고요? 행위. 포기. 우리 시험에서 포기가 나오면요. 포기가 나오면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법률 행위. 무조건 법률 행위로 봐야 되고요. 등기를 해야 되냐, 등기 안 해도 되냐를 물어본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 답을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해야 한다. 법률 행위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법률 행위 안에서도 이게 단독 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일 수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등기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내려갑니다.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둘이서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갑하고 을이. 자, 저 땅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땅에 가보니까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서 야, 너 점유한 지 얼마 됐냐? 너 점유한 지 얼마 됐어? 그러니까 19년째. 그럼 1년 더 지나서 제가 취득시효 할지도 모르죠. 이 나쁜 놈 취득시효 할지도 모르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효 중단시켜야 돼요? 시효 중단시켜야죠. 꺼져. 나가라고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시효 중단시켜서 자신의 지분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거 보존행.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지키자 중단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6번 내려갑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딴 사람 걸 주장할 수 있겠어요? 자기 걸 주장할 수 있겠어요? 자기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걸.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 3번에 보시면 공유물의 보존 행위가 나오고요. 자, 밑에 4번에 관리 행위. 넘겨보세요. 171페이지 5번에 처분과 변경.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공유물 관련된 이용관계들입니다.
공유물에 대한 이용 관계들. 자, 일단 먼저 순서대로 보존행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보존시키고 지켜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제3자와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명이서 어떤 땅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땅에 가보니까 어떤 제3자가 와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쫓아내야 되겠죠? 자, 그거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병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단독으로 나가라고 공유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우리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만약에 무단으로 얘가 예를 들어 무단으로 뭐 건물을 신축하면 무단으로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버리면 무단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냅두라고요, 철거시키라고요? 철거시키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전처럼 예를 들어 서류를 뭐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면은 등기 냅두라고 다 말소시키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유자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죠. 공유물에 대한 이 보존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265조에서 나오고 있듯이 둘째 줄에 나오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분 얼마만큼인지 상관없어요. 지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각자가 단독으로 제3자한테 철거시켜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의 보존행위는 공유물 멸실, 훼손 방지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둘째 줄입니다. 다른 공유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2번 단락 내려갑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의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둘째 줄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전부 다 말소시켜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단락 내려갑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계시네. 이때 각 공유자는 역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 혹은 방해 제거 청구 이런 것들 다 하셔도 됩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이거 지금 돈 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다 사용수익의 문제예요. 자, 뭔가 돈과 관련된 게 나오면 돈. 수익 배분이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거는 전부 다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으로 봅니다. 이 사용수익 관련해서는 지분 비율에 맞춰서 해야 돼요.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 너 무단점유 얼마나 했어? 무단점유 얼마나 했어? 저 무단점유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이 나쁜 놈 보니까 3개월 동안 네가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 사용료 내놓으라고. 사용료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땅이 주변 시세 고려했을 때 한 달 월세가 예를 들어서 뭐 300입니다. 300. 한 달 월세 300. 주변 시세 고려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병이 사용료 청구할 때 총 금액은 900이잖아. 총 금액. 총 금액은 900이지만 900만 원을 다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전체 900 중에서 900을 다 청구할 수 있다.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 말. 지분 비율에 맞춰서. 자, 그게 지금 이 왼쪽 페이지에서 왼쪽 페이지 중간에 아까 조무박스 263조 있죠. 263조 보시면은 공유자가 그 지분을 자 처분할 수 있고 그 뒷문장에 나오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 단락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돈 달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 자체를 보존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때 각공유자는 자신의 비율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4번에 보시면 공유물 관리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복잡해지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존 행위에 이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보존 행위 할 때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제3자가 이렇게 무단 점유나 무단 신축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단독으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된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공유자들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갑을병 셋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갑의 지분이 6분의 4였다. 그리고 을 지분이 6분의 1. 병의 지분도 6분의 1이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6분의 4지분 가지고 있는 얘를 가리켜서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 같은 경우는 공유물에 대해서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해도 관리 행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265조에 보시면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고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단독으로 관리 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관리 행위가 뭐가 있냐면은 첫째, 배타적 점유를 해버리는 거. 관리 행위. 둘째, 임대차 하는 것도 관리 행위. 아니 근데 지금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셋이서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공유. 그럼 혼자서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일단 다 같이 쓰는 게 맞죠? 근데 이 과반수 나쁜 놈이 배타적 점유를 해버린 거예요. 혼자서만 쓴다는 거죠. 그럼 혼자서만 쓰니까 이 나쁜 놈아 그러지 말아라. 공유물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본다면은 할 수 없어.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를 하는 거는 불법으로 봐야 돼요? 적법한 걸로 봐야 돼요? 적법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과반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멋대로 다 해버리겠네요? 예, 바로 그거예요. 과반수 지분 가지고 있으면 멋대로 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수 지분권자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이때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용료 내놔.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병은 지금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지분권자죠.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하는 것은 적법한 거다, 적법한 거 아니다. 이건 적법한 거 아니에요. 소수니까요. 너는 배타적 점유하면 안 돼요. 너 소수잖아, 소수. 갑은 배타적 점유해도 돼요. 갑은 해도 되죠, 갑은. 병은 하면 안 되죠. 근데 네가 지금 배타적 점유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이 뭐하냐, 지금 공유물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판례가 입장 바꿨죠. 인도 청구 못한다. 왜냐면 을조차도 소수지분권자라는 거죠. 만약에 반환 청구가 인정돼 버리면, 그죠? 그럼 을이 반환 받을 거 아니에요. 땅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땅을 공유 중이죠. 땅을. 근데 누가 배타적 점유하고 있다고요? 병이 배타적 점유하고 있죠. 혼자서 점유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 병한테 만약에 반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가 돼버리면, 과거 판례 입장처럼, 그럼 병이 을한테 반환해주겠죠? 그럼 을이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다 같이 점유하려고 해요? 지도 배타적 점유하려고 해요? 지도 또 배타적 점유하겠죠. 그럼 병이 어떻게 하죠? 나가. 인도 청구하겠죠? 그럼 또 여기 또 병이 점유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죠, 이러면. 분쟁이 더 심화되죠.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인도 청구를 하지 말고 방해 제거 청구를 하라는 걸로 판례가 입장을 바꾼 거죠. 을이 병 상대로 사용료 달라고 청구하는 거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물론 달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을 먼저 봅니다. 관리 행위는 사용 수익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리 행위들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 또는 임대차의 어떤 갱신해 줄 건지의 문제, 임대차를 뭐 해지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관리 행위로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도 관리 행위라는 거죠. 임대차만 관리 행위라고요? 배타적 점유도 관리 행위라고요? 배타적 점유도 관리 행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이에요. 공유자 두 사람이 각각 2분의 1 지분씩 균분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배타적 독점 사용 못하죠. 과반수가 없으니까. 지금 과반이에요, 강반이에요? 강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부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부부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공동 명의로 했다는 거지. 그죠? 이때도 과반을 주면 절대 안 돼요. 과반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점유할 거야. 너 나가. 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만 가지고 있어요, 반만. 아니면 공동명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죠. 그죠? 그게 맞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3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관리 행위죠, 관리 행위. 이것도 관리 행위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이고, 둘째 줄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어떤 공유물에 관한 반환, 이거 지금 인도 청구 말하는 거죠. 아니 뭐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밑에 4번 내려갑니다. 3의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하여서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용료 달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5번은 위에 거랑 잘 비교해야 되죠.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적법이라고요? 적법한 거 아니라고요? 적법한 거 아니죠. 너는 소수잖아요. 적법한 거 아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그러니까 소수끼리죠. 소수끼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둘째 줄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쟁이 심화되니까 인도 청구 반환으로 청구하지 말고 그 밑에 줄에 나오죠. 방해 제거 청구하셔라. 이렇게 판례가 입장 바꾼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밑에 쪽에 동그라미 7번도 보겠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한테 임대차를 해버렸다는 거죠. 임대차 해버리는 것도 무슨 행위라고요? 관리 행위죠. 자, 그러면 갑을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갑이 과반의 지분, 예를 들어 5분의 3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갑이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갑이 여기서 공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임대차를 해서 빌려줄 때 을이나 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단독으로 과반수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용 수익을 하게 돼요.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용 수익하게 되는 거는 적법한 점유인 거죠. 임차인이 이렇게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겠죠.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없겠죠. 둘 다 관리 행위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배타적 점유를 하시든 아니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만들든 어쨌든 간 을하고 병은 사용 못한다는 건 똑같은 상황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관리 행위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적법한 관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가 인도 청구도 못하고 방해 제거 청구도 못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적법한 임차인 상대로 인도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넌 소수니까. 소수지분권자. 따라서 뭐 달라고 해야 된다? 사용료 달라고 해야 되죠. 사용료를 달라고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다고 없다고? 여기서 안 돼요. 아니 왜 사용료 달라고 못하는데요? 왜냐면은 임차인 임대료를 누구한테 주죠? 갑한테 준다. 임대인이 갑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갑한테 들어가거든요.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를 갑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소수지분권자가 사용료 달라고 청구를 할 때는 과반수 지분권자 상대로 하여서 사용료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7번 단락 같은 경우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였고 이때 이어지는 문장 소수 지분권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서 점유 배제 나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용료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8번 내려갑니다. 7번의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하여서 이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내려갑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를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얘가 과반수라고요? 소수라고요?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차죠.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쫓겨나죠. 만약에 소수 지분권자 병이 소수 지분권자 병 쪽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네요. 그죠? 지금 막혔네. 못 가요. 어떻게? 자, 병이 여기서 만약에 임대차자 소수 지분권자가 자기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죠.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쉬우죠. 임대차 계약을 단독으로 소수지분권자 거래. 그럼 여기서에 들어온 이 임차인, 얘가 하고 있는 점유는 적법이에요? 적법한 거 아니에요? 적법한 거 아니거든. 적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소수지분권자든 과반수 지분권자든 이 임차인한테 나가. 인도청.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단점유나 마찬가지죠. 을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너 막 사용료 내놔, 사용료.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정답 모르겠어요. 예, 사용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료 청구할 때 임대인 병한테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는 마치 무단점유하는 거랑 같이 취급됩니다. 아까 전에 왜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단점유하는 제3자한테 물권적 청구권도 할 수 있지만 사용료도 달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왔다면은 이거는 이제 적법한 점유라 할 수 없고 무단점유에 해당되는 만큼 물권적 청구권도 가능하고 사용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의 이 임대차 계약이 우리 책에서 유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데 임대차 계약이 왜 유효냐는 건데 임대차 계약이 약속이라서 그래.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잖아요. 이거는 채권행위라는 거죠. 채권행위. 자, 한 번 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뭔가 처분을 하는 거다. 아니면은 약속하는 거다. 약속하는 거. 이런 걸 채권행위라 그래요. 채권행위. 계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 10번 내려갑니다. 구획이하고 과반수 지분권자는 제3자한테 다 내놓으라고 반환할 것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무단점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11번과 12번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고 나머지 부분들 또 정리하겠습니다.